자, 집이 부부 공동 명의도 있지만 뭐 아버지와 아들도 공동 명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부부 공동 명의는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공동 명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또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더 아파졌죠. 그냥 부부 공동 명의로 그냥 놔둘지 아니면 단독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될지 어떤 게 유리한지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종부세 기본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떤 겁니까?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그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이제 5억 원으로 인상이 됐고, 네. 그래서 기본 공제액 6억 원과 합치면 이제 11억 원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11억 원이 된 예. 거죠.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명의이실 때 11억 원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납세 의무자 연령과 보유 기간에 맞춰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었는데, 오늘 핵심은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이 6억 원까지,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됐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특례를 이제 마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제 금액도 11억 원, 그 다음에 세액 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제도 보시게 되면 연령별 공제랑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해서 20, 30, 40%,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0, 40, 50%. 하지만 이제 최고 공제가 90%가 되더라도 종합한도 상한은 이제 80%까지만 네.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바가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공동 명의로 종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 세액 감면을 못 받고요. 대신 6 플러스 6으로서 이제 11억 원보다 1억 원을 더 받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억 원까지 받고 세액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세액 공제 안 받고 12억 원으로 할지 어떤 게 유리한지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금액별로 시뮬레이션 한 것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참고로 서울 경기 부동산이나 부산, 세종, 대전 같은 데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제 본인의 공동주택 가격, 부부가 갖고 계신 공동명의 그 주택 가격이 현재는 낮기 때문에 뭐 나는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시지가가 더 상승되는 내년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네.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계산 가정은 2021년도 공동명의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이제 공동명의와 대표자 1인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세액 계산을 해본 거고요. 네. 먼저 부부 공동명의랑 부부 대표자 1인 계산이 있는데 지분율은 5대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주택가격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네. 5대5일 때 결국 지분에 대해서는 50% 갖고 있다라고 하면 6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렇죠. 아예. 예, 예. 저 12억 원이라는 건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저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총액을 계산한 다음에 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재산세의 변동은 없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인 계산을 한번 살펴는 볼게요. 그래서 공제율이 0%일 때는 대표자가 결국은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80%일 때는 8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부부 공동명의로 적용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렇군요. 점. 예. 주택가격 12억 원에서는 무조건 그냥 공동명의면 가만히 계시면 종부세가 덜 나오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15억 원입니다. 3억 원이 올라가면 좀 달라지나요? 이 이상부터는 확실히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의 이제 득실을, 공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네.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결국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 결국 인별로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50만 원 정도씩, 그래서 두 분이서 합치시게 되면 101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부부 대표자 1인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공제율 40%이실 때는 110만 원 정도, 하지만 80%일 때는 36만 원으로 40%까지는 확실히 부부 공동명의가 좀 유리한데, 그러네요. 예, 40%가 넘어가는 공제율이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은 부부 대표자 1인이 계산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80%는 확실히 종부세가 부부 대표자 1인으로 바꿔서 신고하는 것이
종부세 절감에 도움이 되네요. 예, 확실히 더 유리하십니다. 그럼 한 50% 정도 되면 공제율이 50% 가정하면 거의 비슷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할 것으로. 자, 이번엔 주택 가격 20억. 근데 워낙 아파트 값이 올라서요. 주택 가격 20억 그래도 비싸긴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의 기준이 많이 되는 또 금액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살펴보시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1인당 163만 원 정도, 결국 두 분이서 합치시게 되면 327만 원 정도가 이제 납부 금액이 되고, 공제율 40%일 때는 아까 15억과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1인이 내면 374만 원이기 때문에 40% 가정일 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해지시고, 그러네요. 80%일 때는 결국 대표자가 124만 원으로 훨씬 더 이제 1인 대표자가 내는 게 유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결정은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40% 이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러네요. 80%면 압도적으로 이제 대표자 1인이 유리하구나 네. 라고 해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실 텐데, 네. 50%와 60%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시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부부 공동명의일 때와 그 다음에 대표자 1인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시간 내셔서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네. 내가 어떤 공제율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일 때와 대표자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제율이 한 50%, 60% 이런 분들은 특별히 그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계산을 꼭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이 종부세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오셨네요. 자, 집이 부부 공동명의도 있지만 뭐 아버지와 아들도 공동명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까 저렇게 대표자 1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인 그 1주택을 가지신 분이 세대 구성원이 이제 부부인 경우에만 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명의는 좀 전까지 설명드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명의 방식만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규정 취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은퇴자가 이 명의 방식 때문에 세액에 이제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단독명의자분들은 공동명의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으세요. 역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가 그러면 지분율이 5대5란 가정을 무조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죠. 네. 작년에 신청한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매년 새로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 9월 30일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신청하고 변경이 가능하냐, 매년 변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꼭 그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꼭 비교를 매년 한번 해보시는 게 본인의 자산 관리에 이제 꼼꼼한 체크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 중에 누구 명의로 신청을 하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지분율이 달랐을 때는 지분율이 더 크신 분이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되고, 네. 지분율이 같았을 때만 두 분이서 합의점을 찾으셔서 한 분의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좀 더 나이가 고령자이시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보유 기간이 긴 분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단독 명의로 바꾸실 때 공제율이 더 높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종부세 감면제도 표를 잘 보시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과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